재무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썸네일에 드라마 지리산 얘기를 썼는데요. TVN에서 현재 반영되고 있는 드라마고 전지현 씨와 주지훈 씨가 주연을 맡고 있고 A스토리, 스튜디오 드래곤, 바람픽처스에서 제작한 드라마입니다. 근데 지난 토요일, 일요일 첫 방송을 했는데 사실 저는 방송 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유튜브로 뭐 한 5분짜리 그렇게 쇼컷으로 되어 있는 영상을 좀 봤고 종토방에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비난이 엄청 많더라고요. 비난 댓글들이. 그래서 뭐 약간 CG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OST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도 설마 시청률이 10% 가까이 나왔는데 뭐 큰일이야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사실은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종목도 어제 방송에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이렇게 오전부터 지리산에 대한 안 좋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어저께 추천드렸던 종목 9종목 중에서 지리산 관련된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주만 이렇게 폭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뭐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지리산 그 제작사죠. 20% 가까이 폭락을 했고요. 제가 최근에 뭐 많이 말씀드렸었던 특수분장 메타버스 기업인 덱스터라든지 또는 뭐 사마 네트워크스, NEW까지도 이렇게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 외의 종목들은 모두 큰 상승을 보였고 특히나 오늘은 원전주 그리고 위드 코로나 특히나 항공주 제가 어저께 항공주를 굉장히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었죠. 사이판 여행 재개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럼 과연 오징어 게임 관련된 주들은 그럼 재료가 끝난 건가? 그럼 최근에 좋았었던 미디어 콘텐츠, 메타버스, 게임, 엔터주는 끝난 건가에 대한 저의 간단한 의견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지난 어제 방송이죠.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건 오징어 게임주가 벌써 한 달 반 전부터 제가 첫 방송을 했었고 이미 200% 이상 오른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2배 이상 오르는 종목도 많기 때문에 물론 재료의 끝은 항상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마지막 지난주에 메타버스 주까지 순환매 돌면서 한 바퀴는 다 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같이 뭐 지리산의 실패가 아니더라도 물론 아직까지 실패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지리산 때문에 A스토리가 폭락한 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큰 조정은 올만한 위치긴 했다 정도로 일단은 이해하시고 그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26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3시 10분입니다. 일단 픽 종목 결과를 좀 살펴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원전주가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일진파워, 보성파워텍도 이렇게 윗꼬리를 많이 달았을 뿐이지 장중한 때는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했었고요. 한신기계는 29%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갔었고 CGV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3% 상승, 인텔리안테크도 장중한 때 4% 상승, 슈마시스도 시초가 높게 형성됐지만 그래도 한 19%까지 상승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곳들에 들어가셨던 분이면 다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고요. 다만 제가 어저께 이제 덱스터 사마 네트워크스 NEW 같은 미디어 콘텐츠주를 말하면서 이미 좀 금요일에도 많은 시세가 반영이 됐고 지금 지난 한 달간 계속 강세였기 때문에 이젠 재료의 끝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특히나 이렇게 주말이 끼는 경우에는 금요일의 연속성이 월요일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제가 어저께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는 이렇게 10분 17초에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CGV, 강원랜드 파라다이스를 특히 강조해서 말씀드려서 이제 체크를 해서 말씀드렸고 특히나 제주항공이 오늘 7%대 상승, 아시아나항공이 5%대 상승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 결과가 이렇게 됐죠. 제주항공 7%, CGV 3%, 아시아나 4%를 비롯해서 다른 종목들도 모두 좋았는데 오늘은 화장품 쪽까지도 보셔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윗부분에는 화장품 쪽을 좀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금융보험도 제가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KB금융,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DB손해보험 정도 어저께 말씀드렸었고 그 종목들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고요. 그다음에 원전 관련주 굉장히 좋았었는데 제가 특히나 뭐 어저께 방송에서는 원전 관련된 주 중에서 회수주 계약 이거를 이제 10월 21일 날 재료죠. 이거 말씀드리면서 그 이후로 이 거래일 동안 일진파워, 보성파워텍, 한정기술, 한신기계 이렇게 네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렸었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 종목들이 보시는 것처럼 뭐 일진파워도 한 7%, 보성파워텍스 7%, 한전기술은 13%, 그리고 뭐 두산중공업도 좋은 모습 보였고 한신기계가 거의 29%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좋은 수익을 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빛원전 같은 경우는 뭐 5호기 발전을 재개했다는 또 기사가 장중한데 나오면서 이런 것들에 좀 수급을 좀 더 가져왔었고 장초부터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좀 체크해 볼 만한 것들은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셀트리온과의 수주 공시 말씀드렸으면서 11%에서 17%까지 이렇게 장 초에 급등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 마감하는, 그래서 제가 슈마시스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 관련된 주 어저께 같이 설명드리면서 이런 건 단기 재료기 때문에 급등 후에 급락할 것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렸었고요.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는 항공우주 중에서 제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섹터라고 말씀드렸고, 뭐 위드 코로나주 말씀드렸던 대로 화장품 쪽도 이제는 좀 봐야 된다라는 거고, 금융보험 금리 인상 수혜주로 체크하셔야 되고요. 현대차 수소, 이건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릴 부분인데 현 시간 테슬라가 이제 드디어 전슬라가 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제가 한번 해외 주식 잠깐 볼게요. 이 섹터만 한번 볼게요. 지금 테슬라가 드디어 역사적으로 이거 넘어섰네요. 넘어섰고 나머지 스타트업 기업들도 굉장히 다 대부분 다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들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수급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도 내일은 전기차 관련된 뭐 배터리라든지 오늘도 좋았었던 전기차 대형 전기차 부품 쪽으로도 좋은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주요 지표 먼저 빠르게 체크해 볼게요. 확진자 수는 1190명이고요. 그다음에 확진자 수는 한 1200명 정도로 코로나 라이브 예상을 하고 있고, 어쨌든 2차 접종, 완전 접종이 70%가 넘었고 11월 초에 오늘 정책들이 다 나왔죠. 위드 코로나에 대한 정책들이 나왔고, 일단 인원 제한도 뭐 이런 카페라든지 이런 음식점 같은 데는 없애겠다고 했고 24시간까지도 영업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은 11월 달에는 결국에는 뭐 일상으로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는, 지금 노마스크에 대한 논의까지도 나왔죠,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화장품이라든지 전반적인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에는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충분히 또 조정을 겪었죠, 지금 한 달간. 그래서 괜찮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나 원전주와 위드 코로나주가 강했다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3020으로 3000선을 간신히 넘겼고, 코스닥도 장중 한때는 천선을 터치했지만 결국엔 종가는 994로 마감이 됐고요. 현재 다우존스, 나스닥 모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나스닥이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테슬라를 비롯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 수급이 들어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화요일은 장을 좀 기대해 볼 만한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제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소부장들의 수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매일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엔디비아, 인텔 이런 것들이 모두 2% 가까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오늘 상승하지 못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아랫단에 있는 소부장들, 제가 뭐 최근에 말씀드렸던 아비코전자나 대덕전자라 뭐 이런 코리안 서킷이나 이런 것들이 다 최근에 상승세가 좀 괜찮았죠. 오늘은 또 대덕전자도 2% 가까이 상승을 했었고, 이런 종목들 DDR5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할 수 있고요. 유럽 증시도 이렇게 상승 마감한 곳들이 좀 더 많았다. 전체적인 상황은 괜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국채금리도 1.57% 하락을 해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나스닥의 수급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에 좀 더 수급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고, 원달러 환율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한 4거래일 동안 지금 좀 하락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서 이건 또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화요일, 수요일 같은데 외국인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요소를 작용할 수 있다. 1171원으로 마감됐고요. 공포지수도 장초에 좀 상승을 해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현 시간은 조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어서 투심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유가가 지금 고공행진 중인데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한 0.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주석이나 아연 같은 것들도 제가 이제 뭐 아연 같은 경우는 고려아연이나 한일화학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주들 말씀드릴 때 항상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 아연 같은 경우도 또 이렇게 1%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3.23%또 급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천연가스 ETF 레버리지 주식들이
또 많은 큰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천연가스 같은 경우 선물까지 좀 지표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응해서 ETF 종목을 사는 것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하루 정도는 조정을 겪다가 또다시 지금 한 7,600만 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 하루 딱 놀려주고서 다시 이렇게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우리기술투자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는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또 비트코인이 좋고 오늘도 코인베이스도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또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일정들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테이퍼링도 11월에 거의 조기 실행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KB금융이나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DB손해보험처럼 금융주들을 한 개 이상은 꼭 보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주요 뉴스 일단 체크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전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이런 뉴스들도 오늘자 뉴스로 나왔고, 발전을 재개했다는 뉴스고요. 원전 확대를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이제 국정감사 때도 나왔는데, 한수원이 탈원전 반대를 건의했다는 기사가 또다시 오늘 또 나오게 됐죠. 이런 것들은 여전히 원전 관련된 곳들이 지속적으로 재료를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재료를 발생함으로써 지속적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내용인데, 정부가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지난주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었고,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수소라든지 이런 전기차 관련된 이런 것들이 당연히 수급이 들어왔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사실 원전에 대한 내용들이 좀 빠져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한수 원장이 좀 건의를 했다는 내용.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다시 SMR로 소형 원자로로 가는 추세잖아요.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나라도 대선 정책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 지속적인 재료는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이 두산중공업이었죠.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이렇게 별건 아니지만 중수로 이제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까지도 장이 끝나고서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또는 오늘은 물론 급등을 했기 때문에 내일 하루 정도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남북경협주나 원전주를 대응할 때는 조정이 큰 폭으로 있을 때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급등을 대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처럼 남북경협주가 사실 눌러졌을 때도 좀 모아두셨으면 내일 급등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초에 그런 흐름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주 중에서는 보성파워텍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고, 한전기술 특히 좋게 보고 있고, 한신기계도 오늘 급등을 했고 상한가를 못 간 게 좀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한신기계가 좀 못 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진파워도 굉장히 끼가 좋은 종목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네 종목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제가 이 기사를 사이판 관광하는 비행기 김해공항에서도 뜬다라는 기사를 제가 어저께 공유를 하면서 이 항공주 쪽에 수급이 들어올 것을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또 어저께 이것도 말씀드렸죠. 접종률 70% 달성하면서 이제 오늘이었죠. 오늘 공개를 했었는데, 결국엔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오늘 한국 화장품 코리아나 같은 소형 화장품 주까지도 좀 움직이면서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 결국엔 노마스크 시대에 대해서 노마스크를 하게 된다면은, 왜냐하면 백신 접종자 수가 급증하게 되고 결국에는 노마스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아래 우리가 지금 현재 마스크로 가리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메이크업을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광군제가 중국에서 11월 11일에 광군제가 있는데 독신자의 날이라고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빼빼로데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어쨌든 타오바오가 대형으로 가장 큰 행사를 이벤트를 하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인가요? 약간 그런 비슷한 행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중국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거에 대한 명성은 한 10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도 한 5, 6년 전부터는 여기에 대비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마케팅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와 더불어서 화장품까지도 봐야 되는 이유는, 화장품 관련된 주들은 리오프닝 관련된 주기도 하고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기도 하면서 광군제 관련된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거 제외하고도 선진 뷰티 사이언스도 있고요. 당연히 윗단에서 보면은 대형주들 중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코리아나도 있겠고요. 어쨌든 이거 말고도 화장품 관련된 것들을 사실 조금만 검색해 보면은 거래량이 좀 많은 것들 중심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 두시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자 기사를 보면은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형주도 2019년에 비해서 광고제 매출이 약 한 200% 가까이 성장을 했다. 그만큼 이때가 대목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관련된 화장품 주들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오늘 역시나 이렇게 15%에서 한 4%까지도 큰 상승을 보였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시아나항공, 뭐 제주항공, CGV, 그리고 이제 제가 레저 그 카지노 쪽인 뭐 강원랜드라든지 파라다이스 이런 데 중심으로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화장품까지도 좀 보셔야 된다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말씀드렸던 대로 미접종자도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가능하고 식당, 카페는 24시간 운영하게 된다라는 정책을 오늘 발표를 했고요. 실외 노마스크 12월 중순 이후에 가능하다. 이때쯤 되면 이제 인원 제한도 다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만큼 시대가 벌써 이제 종식에 대한 이슈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콘텐츠를 이걸 원래 주로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TVN 드라마인 지리산에 CG와 OST에 대한 약간 비판 여론들이 좀 일면서 시청률은 사실 10% 가까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좀 우려를 덜 했는데, 역시나 주가가 이제 그걸 반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더 근본적인 원인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빠진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은 악재라고는 볼 수가 있겠죠. 소비자들의 평이 안 좋은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다들 알다시피 지리산은 시그널, 킹덤 시리즈의 김은희 작가, 그리고 태양의 후예, 도깨비, 스위트홈까지 히트시킨 이응복 감독이 만들었다는 거에서 굉장히 기대감을 했고, 이미 해외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아이치이에 판매가 되면서 이미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져서 작년부터 사실은 에이스토리가 관련주로서 상당히 많이 움직였었어요. 그러다 다시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미디어 콘텐츠가 올라오면서 다시 올라왔는데, 어쨌든 CG에서 상당히 비판 여론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또 덱스터랑 연결시켜서 뭐 CG를 까는 분들이 있는데, 덱스터가 사실 만든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덱스터와는 무관해요. 무관하다고 나오고, 아까 제가 이제 다른 어떤 스튜디오라고 할 때는 그거 뜬 거가 보니까 뭐 전혀 다른 회사던데, 어쨌든 덱스터는 뭐 그것 때문에 하락한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현재 메타버스라든지 엔터라든지 미디어 콘텐츠 전반이 지금 오늘은 조정 또 실현 수익을 거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량 투매로 이렇게 물량이 나온 거지, 어쨌든 뭐 여기에 대한 그 CG 제작사는 아니다. 일단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 있고요. 에이스토리가 사실은 뭐 지리산의 대장주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장중한 때는 20% 이상 하락을 했었고, 종가도 19.78%, 시초가도 상당히 낮게 시작했어요. 시초가가 마이너스 13%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 매수세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그만큼 악재로서 작용을 해서 쇼박스부터 시작해서 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제이 콘텐트리까지 다 이렇게 큰 하락을 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네임 그 제작사죠. 그래서 마이네임 제작사인데 사실 여기도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져서 제가 이제 제 거의 주식 토론방에는 이 말을 여러 번 공유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3거래일 동안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기술적 반등이 있다고 해도, 물론 지금 20선에 부딪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내일이든 모레든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전고점까지는 절대 회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뭐 마이네임이 갑자기 1위를 한다던가 이런 대형 재료가 발생하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5위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사실 마이네임 같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거의 2주 전 방송에 처음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마이네임 이제 오픈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뭐 상한가도 가고 이렇게 큰 상승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초기에 들어가서 그래도 재료가 끝나기 전에 당연히 빼야지, 이렇게 막차 타다가는 이제 큰 위험이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버킷 스튜디오도 뭐 오징어 게임 중 제가 2달 전쯤에 그 초창기에 설명을 드렸었으니까, 어쨌든 그때 이제 급등을 할 때 하기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일단 또 21선을 현재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데드크로스거든요. 이렇게 5일선이 21선 아래로 떨어지고 있어서 좋지는 않은 상태인데, 그래도 내일 쇼박스 같은 경우 시효가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디어 콘텐츠 주에 조금 좀 수급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그나마 이제 제이 콘텐츠리가 그 중에서 있는 것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차트가 좋죠.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 정배열 초입이고요. 정배열 초입이 아니라 어쨌든 정배열, 강한 정배열 차트고, 뭐 최근에 좀 하락을 하고 오늘도 4.9%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5일선 근처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옥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달에 넷플릭스 오픈을 하죠.
또 좀비물,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좀비물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데, 결국에 이제 뭐 오징어 게임 주라든지 미디어 콘텐츠 주도 이렇게 희비가 이제 엇갈린다는 거죠. 살아남을 종목들만 살아남고 이제 나머지들은 다 제로 소멸로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아직도 들고 계신 분들은 이번 주 안에는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든지 비중을 줄이든지 좀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여전히 이제 오늘도 제가 캡처한 건데, 오징어 게임 여전히 1위를 하고 있고 마이네임이 5위, 혼마을 갯마을 차차차인가요? 그게 이제 9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사마 네트워크스나 제이 콘텐트리 이런 곳들도 조금씩 이제 비중을 줄이는 때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이유가 이제 최근에 지금 오늘부터 시작을 했죠. 25일부터 28일까지 이제 바이오 유럽 학회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가장 큰 학회는 제가 이제 여러 번 설명드렸었던 뭐 JP 모건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바이오 유럽 임상 학회라든지 이런 다양한 학회들이 1년에 항상 그 정해진 날짜에 열리거든요. 정해진 기간대쯤에 열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미리미리 정리를 해두시면은 뭐 한 최소한 2, 3주 정도의 참가 기업들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미리 매수를 하거나 미리 대응을 하시면 어느 정도는 또 수익을 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여기에 뭐 바이오 이유 참가 기업에는 알테오젠, 유틸렉스, 지노맨 컴퍼니, 크리스탈 지노믹스, 티움 바이오 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 좀 찾아서 체크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업 리포트 26일자 오늘자 레포트로 나온 것 중에서 아직까지 많이 나오진 않았고 한 6개 정도가 나왔는데, 그나마 포스코는 어저께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실적도 괜찮고 포스코 역대급 실적이라고 어저께 말씀드렸고, 어제도 그 전기차 플랫폼 그 강판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겠다는 기사도 제가 같이 소개해 줬는데 오늘 한 3%대 상승이 있었죠. 유니드는 오늘은 보합이었지만 이렇게 염소 강세, 탄소 중립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내일은 좀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가 낮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목표가는 50만 원입니다. 제가 어저께 소개했던 그 기사였죠. 포스코가 완전 자율주행차 플랫폼을 개발에 착수를 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유니드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여러 번 소개했던 종목인데 현재도 횡보를 하고 있어요. 횡보를 하면서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고 5일선하고 21선 사이 정도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급등을 한 후에 이렇게 조정을 아래로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횡보를 하면서 조정하는 종목들이 사실은 강세 종목들이고, 이런 것들이 재료만 발생해 준다면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또 오늘자 리포트가 나쁘지 않게 나왔죠. 3분기 영업이익이 437억 원, YOY가 80% 상승. 목표 주가가 상향된 게 중요한 거죠. 뭐 중립도 아니고 하향도 아니고 상향. 그래서 16만 원으로 상향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거 관련해서 오늘 또는 내일 2, 3%대 상승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됐다라는 내용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자 좀 전에 제가 그 보여드렸던 대로 테슬라가 지금 드디어 천슬라가 됐고, 나머지 종목들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차 관련된 전장, 그다음에 이렇게 수소까지도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탄소 중립 이슈는 계속 있는 거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뭐 유니드라든지 최근에 리포트가 발간된 코오롱 인더라든지 두산 피어셀 이런 곳들 중심으로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두산 피어셀 같은 경우도 현재 횡보를 하고 있어서 차트상으로 상당히 괜찮은 편이거든요. 물론 뭐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한 편이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뭐 재료가 발생을 한다면 급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다른 건 아니고 11월 4일에 리니지 W가 이제 출시가 된다는 정도,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말씀드렸었죠. 홍준표 씨 관련된 주가 계속 이제 상승을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다음 주에는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저도 좀 일부 보유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안에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 결정을 해야 되고, 만약이라도 윤석열 씨가 1위 하게 되면 당연히 홍준표 씨 관련된 주는 더 급락을 하겠죠. 지금도 한 4거래일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주 안에는 결정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경선 일정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종전선언, 그러니까 오늘 성킴이 이제 오늘까지 이제 일정 마치고 끝냈잖아요. 끝냈으면은 오늘이 그래서 남북경협주들이 큰 이슈 없이 좀 하락을 하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북경협주에 대한 재료는 여전히 살아있죠. 그래서 오늘자 기사도 노규덕 지금 이 한반도 그 평화교섭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대북 적대 시 정책 역대는 상징적인 조치로 종북선언을 또 이렇게 언급을 했고,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뭐 종전선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조만간 그런 재료가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뭐 이렇게 분할 매수해서 저점에서 좀 매수를 해주셨던 분들은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일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 경협지가 좀 하락은 하긴 했지만 내일은 거기에 따른 좀 상승이 있을 것이고, 특히나 팜스토리나 조비, 남해화학처럼 농업 관련된 남북 경협주 중에서 지금 현재 시혜가도 괜찮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좋은 상승이 급등이 있을 것으로 보지만, 어쨌든 급등 후에는 또 급락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시초가 높은 거는 어쨌든 항상 경계는 해야 된다. 반대로 시초가가 마이너스거나 한 3분 내에 하락하는 거는 제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또 그런 주의사항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제가 법학자 훈훈이 매매법 뭐 이런 식으로 치면은 제가 올렸었던 콘텐츠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시 분석 1위부터 30위까지 빠르게 한번 보면은, 오늘은 말씀드렸던 대로 위드 코로나 그리고 원자력이 상당히 강했던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이 광군제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좀 정리를 해놔야 되고, 두산중공업 진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두산공업도 코로나 저점 대비 10배 정도 올랐다가 잠시 한 3개월 정도 조정을 겪고 지금 최근에 다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원자력 관련된 그 종목의 재료가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쌍방울이, 쌍방울 생각하면 지금도 좀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때 그 성정이 갑자기 인수한다고 해갖고 제가 이제 쌍방울 아직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때 갑자기 급락을 했잖아요. 장중 거의 하한가까지 그랬는데, 갑자기 또 성정에서 지금 채권자들이 뭐 60% 이상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쌍방울이 오늘 장중한테 18%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마이너스 한 10% 정도로 저도 손실률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어쨌든 이번 달 안에는 좀 탈출을 했으면 좋겠네요. 11위부터 20위까지 살펴보면은 뭐 특별한 건 없고, 확실히 이제는 대선 정책주들도 인물주들보다는 이렇게 청년 일자리, 위주코프거처럼 뭐 정책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겠고요. 형제 INC 같은 경우도 정책주들 중에 하나죠. 이재명 씨 관련된 주고, 교복 관련된 업체죠. 그래서 뭐 교복 무상화라든지 이런 정책 관련된 주고, 한전기술 말씀드렸던 대로 좋게 보고 있고, 그 한전 수주 때문이죠. 한전 수주 때문이고, 현대미포조선 오랜만에 그 조선해양 쪽이 많이 움직였는데 이것이 이제 지속성이 있을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에요. 오늘 물론 많이 오르긴 했지만 내일 또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저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 어쨌든 너무 많이 최근에 빠졌기 때문에 몇 달 동안, 그래서 좀 기술적 반등이 있는 게 아닌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두산도 이제 원자력 관련해서 두산중공업이 워낙 상승률이 좋기 때문에 같이 올라갔고, 노란풍선과 같이 이제 여행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 아이비 김영 아까 말씀드린 청년 일자리 관련된 주, 그리고 광군제 관련된 한국 화장품, 그다음에 뭐 LNG선, 그리고 오늘 이제 같이 다 올라왔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카본도 그런 조선 선박 관련된 주기 때문에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이크래프트처럼 한동안 예전에 이제 좀 잘 됐었던 백신 여권 뭐 그것들도 많이 떨어졌는데 다시 이렇게 조금 상승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2차 전지 쪽에서는 대주전자 재료가 유일하게 30위권 안에 드는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그 정도로 체크하면 될 것 같네요. 거래량 상위 종목들 중에서 체크해 볼 만한 거는 이제 이스타항공, 그 쌍방울 관련된 그 이스타항공 그 M&A 때문에 상승을 한 건데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단기 재료로서 어쨌든 만약에 내일이라도 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루 안에 좀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로 좀 마무리하면 좋겠고요. 한신기계나 두산중공업 말씀드렸던 대로 원자력으로 괜찮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거래량이고요. 이거는 거래 금액으로도 괜찮죠. 두산중공업, 한신기계, 일진파워까지 거래 금액으로서도 터지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힘이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 순매수 전날에 월요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순매수 상위 보면은 에코프로비엔과 KB금융 이렇게 금리 인상주가 꼭 하나씩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만큼 금리 인상주가 계속 상승세가 좋다라는 거고, 기관 순매수 보면은 뭐 카카오게임즈, 크래프톤 같은 게임주, 그다음에 2차전지 뭐 이렇게 두산중공업이 있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 오늘자죠. 오늘자 프로그램 순매수는 역시나 원자력이 강했다. 두산중공업, 대한전선, 보성파워때 프로그램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장초에 조금 프로그램 순매수를 MTS 같은 거나 HTS로 볼 수 있는 분들은 9시 한 반까지 프로그램 순매수 많이 들어온 종목들로 매수를 해도 그날 흐름이 괜찮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프로그램 매수 중심으로 매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날짜가 잘못됐네요. 오늘자 지금 10월 25일 월요일에 강세 섹터 정리해보면 이거 지난주 거를 제가 잘못 가져왔네요. 그 어쨌든 원자력과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들이 상당히 강했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점 보시면은 현재 현 시간 미국 유럽 증시 특히나 나스닥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전기차 섹터가 상당히 큰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주들의 전장 부품 또는 전기차 관련된 대형주들이 내일은 좀 좋은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환율도 하락하고 있는 건 대외 환경적으로 괜찮고 대신에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는 여전히 역배열이고 21선을 현재 3000선에서 좀 3000 지수 3000에서 좀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빠지지 않고 계속 지지하면서 조금씩 올라간다면 참 다행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사실은 또 한번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장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메타버스 콘텐츠, 원전주, 남북경협주는 이제 어느 정도 저점으로 될 때마다 좀씩 모아가는 전략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배열이면서 단기 수익 실현하는 게 현재 장에는 좀 더 맞다고 보거든요. 작년처럼 불장처럼 뭐 계속 이렇게 모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래도 큰 폭의 상승이 오늘처럼 오늘 예를 들어서 원전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었다면 오늘처럼 한 10% 20% 상승하면 당연히 실현 수익 한 번 하는 게 저는 지금 시장에 좀 더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또 내일은 조정으로 5% 정도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전략을 좀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을 잘 마무리하게 됐네요. 어쨌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하여튼 좋은 투자 하시고 행복한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